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반미스트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또 급하게 여러분한테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미국 텍사스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총격 사건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벨디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그곳 초등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초등학생 14명이 사망하고 선생님 한 분이 사망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총격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버팔로에서 일어난, 그리고 지금도 총격 사건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총격 사건이 많은데 왜 총기를 규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주별대로 이제 총기를 허가하는 쪽과 총기를 규제하는 쪽,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려져 있어서 서로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계속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총기 허가, 총기 규제,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저희들의 총기에 대한 인식이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총기라고 생각을 하면 총기는 여러분 무조건 사람을 해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든지 자기 가족을 해치든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총기를 나누는 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총기를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사건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가 양편으로 갈라질 거예요. 만약에 총기를 규제해서 이 총격범이 총기를 갖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반대로는 선생님들이나 누가 총기를 가지고 있어서 맨 처음 총을 갖고 들어왔을 때에 맞서서 디펜스, 방어를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 텍사스는요 여러분 총기를 허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에 미국 왔을 때 아주 재밌는 일을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학교 영어 어학연수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그때 미국 텍사스의 한 은행에서 이제 창립이죠.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선물을 나눠주는데 뭘 나눠줬냐면 은행에서 총을 나눠줬어요. 실탄은 물론 없이 그 기념이 될 만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 그 서부 카우보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쓰던 유경발, 그런 실린더 권총을 나눠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텍사스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총기를 허가하고 총기를 방어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총기를 허가하는 쪽도 총기를 규제하는 것도 맨 처음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 노예 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전쟁에서 이제 북군이 승리를 함으로써 노예가 해방되게 됐는데, 이때 백인들이 지주였고 노예들의 주인이었던 백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은 노예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 가죽 취급을 하던 그 노예들이 권총을 긁고 자기들을 해치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을 가져요. 그래서 얘기가 두 개가 갈려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총기를 갖자. 그래서 누구라도 밤에 우리 집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면 바로 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자 라는 측이 생겼고, 또 다른 측은 노예들이 아예 총기를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자 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총기 허가와 총기 규제가 주별로 이제 주의 정책이 갈렸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큰 첨예한 그런 싸움이나 계속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총기 허가를 하는 쪽에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상 여러분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어떤 요구나 요청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내 정치를 지원하는 그 단체들 중에서 가장 파워 있고 영향력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미국 총기협회가 있어요. 미국 총기협회는 공화당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화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뭐 조지 부시 대통령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총기협회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총기협회에서 쉽게 말하면 총기협회에서 생산된 총기들이 전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전쟁 지역에 미군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전쟁 지역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을 지원하거나 하는데 총기를 팔고 소비하지 않으면 생산된 총기나 생산된 무기가 그대로 묶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텍사스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그 석유 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공화당의 완전한 텃밭이고 공화당의 정책을 아주 뭐랄까 지원하기도 하지만은 정책을 이제 중앙 정책을 하도록 뒤에서 이제 푸시하는 그런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총기 허가 규제, 총기가 나쁘니까 총기가 사람을 해치니까 규제하자 이런 식으로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이런 총기 사건이나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가 갑자기 총기를 허가하던 주가 갑자기 총기를 규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화되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반 미니스트리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유벨디라는 그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조그마한 마을에 어떤 커뮤니티적인 상황을 좀, 공동체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얼반 미니스트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미국 사회의 이슈나 뭐 어떤 도시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공동체적인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좀 많이 보고 그 시간 되면 좀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접근이나 공동체적인 커뮤니티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따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벨디라는 이 작은 마을의 공동체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여러분 흑인, 이 작은 이런 마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백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벨디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보도 자료나 아니면 총격범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보도 자료는 제가 아직 나오질 않아서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총격범이 일단 집에서 자기 할머니를 먼저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총격 사건을 벌였는데, 이런 조그마한 공동체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장점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평안한 것 같고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폐쇄성이에요. 폐쇄성. 이 폐쇄성이라고 해서 뭐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 뭉쳐서 다른 놈 외부 사람들을 받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폐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여기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곳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직업도 그렇고 늘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폐쇄성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가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따, 분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의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자기들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얼굴을 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연약한데 나를 심사다하고 괴롭혀서 맨날 때리던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가서도 그 사람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가도 그 사람하고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뭐 쇼핑센터, 쇼핑을 가서 보든지 하여튼 같은 마을에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물론 지금 총격범이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정확한 어떤 그런 얘기들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폐쇄성이 이 총격범에게 어떤 절망감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정 할머니와의 관계나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분명히 건강한 그런 가정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어떤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변화가 전혀 없이 정체되어 있는 공동체의 경우에서는 분명히 그 안에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총기를 규제하는 방법도 아니면 이것을 방어할 수 있게 총기를 더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뭐랄까 좀 어려워요. 한국처럼 이렇게 땅이 작지 않고 미국은 땅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굴락굴락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 조그만 시골 마을들 뭐 이런 데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완전히 고립된 지정학적으로 고립됐다고 해서 완전히 뭐 문화적으로도 고립된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폐쇄된 공동체를 조금 더 오픈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변화의 바람이라 될까? 아니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른 공동체와의 어떤 그런 관계 형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뭐 실제 오프라인상이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유벨디에서 오늘 일어난 총격 사건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과 그리고 얼반 미니스트리적인 접근 그리고 총기 문제에 관한 어떤 뿌리 깊은 인식의 차이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희생당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에게 대해서는 애석하고 안타깝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해서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더 많은 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얼반 미니스트리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접근이나 공동체적인 분석 그리고 공동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우울한 소식 전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라든가 생각의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